여러분, 진행할게요. 저희 이제 5장의 이제 내용을 어, 몇 개만 추려서 이제 시험 범위에 넣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5.2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진동 절연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5장은 이제 5장의 제목이 이제 진동 억제 설계인데, 실제 저희가 이제 필드에서 진동 관련해서 이제 진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설계를 하는지 그 물리적인 원리를 조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개념이 이제 바이브레이션 아이솔레이션 해서 진동 절연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진동을 어떤 시스템에 이제 진동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진동을 줄이는 방법은 이제 진동 소스를 없애는 게 이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진동원을 건드릴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진동이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 시스템에 진동이 잘 전달되지 않도록 어떠한 이제 절연의 개념으로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진동원이 있고, 소스가 있고, 그리고 내 시스템이 있어요. 그 내 시스템은 이제 매스죠, 매스. 그래서 내 매스를, 어, 절연한다라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진동이 있더라도 내 시스템에는 진동 전달이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느냐. 결국에는 스프링이랑 감쇄기를 달아서 설계를 하는 거죠. 저희가 배운 대로 진동원이랑 물체 사이에 강성과 감쇄 계수를 설치를 한 다음에 그 값을 변화시킴으로써 내가 원하는 그 물체의 진동을 감소시키는 시스템이다 라는 개념이고요. 사실 이 개념을 저희가 이제 2.4절에서 배웠어요. 그 바닥 가진 시스템. 그래서 이게 이제 바닥 가진 시스템인데 이제 내 시스템이 이게 이제 매스고 이게 이제 바닥인데 내가 어떤 속도 V로 이렇게 달려가면 옆 밑에 있는 노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위 방향으로 가진을 받는 거예요. 그쵸? 내가 이렇게 달려가면 속도에 따라서 어떤 주파수 여기 밑에 이런 이제 노면이 있으면 내가 여기를 달려가면 바닥이 계속 변이가 바뀌니까 매스의 변이가 바뀌더라 라는 개념에 이제 바닥까지는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복습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진동절연 시스템에 연결을 시켜보면 결국에는 얘를 이제 모델링하면 이제 오른쪽 같이 되는데 YT라는 이제 진동 소스의 변화가 있고 내 시스템 매스에 X의 변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K랑 C를 설계를 해서 Y는 많이 변하더라도 X는 변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이제 바이브레이션 아이솔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KC는 저희가 이제 KC로 모델링을 하지만 이제 자동차의 현가 장치라던가 뭐 엔진 마운트 이런 게 다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진동 절연은 사실 저희가 2.4절에서 다 배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이제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그래서 이 바닥 가진 문제에서 진동 절연 관련 개념을 저희가 배웠어요. 사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다뤘는데 그게 이 변이일 전달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변이 전달률이라는 게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라지 Y분의 라지 X라고 해서 그 바닥 가진의 진폭에 따라 내 시스템의 진폭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바닥 가진에 의한 물체의 진폭 정도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진동 절연 개념으로 저희가 연관을 시킬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이거 힘 전달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2.4절에 있긴 한데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바닥가진에 의해 물체에 전달되는 힘의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자동차라고 보면 매스가 자동차라고 보면 위아래로 떨리는 그 변이도 중요를 하지만 어떠한 힘으로 이게 전달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위아래 이 가속도가 결국에는 승차감이고 그 가속도는 여기로 전달되는 힘과 이제 연관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힘을 보기도 하고 변위를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다라는 거고, 어쨌거나 우리는 이 스프링 계수랑 감쇄 계수를 잘 설계를 해서 절연 시스템을 잘 설계를 해서 변위 전달률과 힘 전달률을 낮출 수 있다. 이게 이제 진동 절연의 개념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절연기가 뭐냐, 절연 시스템이 뭐냐 하면 이 KC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배웠던 그 수식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식을 구할 때 내가 보고 싶은 시스템은 매스니까 매스를 두고, 그리고 얘의 이제 좌표가 이렇게 XT로 돼 있는 거죠. YT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애고, 근데 이 매스 입장에서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K랑 C를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물체 입장에서는 뭐 탄성력과 감쇄력을 받고 있다. 그리고 탄성력은 뭐 상대 변위, 상대 속도, 감쇄력은 상대 속도로부터 발생한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구하면 이제 위로 가는 방향의 이제 심 밸런스 식을 통해서 F는 MA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바닥이 움직이는 상황도 어떤 이러한 이제 가진력이 작용하는 상황으로 해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조화가진, 2장이 이제 조화가진에 관한 내용인데, 바닥가진도 조화가진으로 해석할 수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YT가 사인 함수 형태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넣어서 이제 표준꼴로 바꾸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두 개의 가진력을 받는 이제 감쇄 시스템이 되더라. 1자유도 감쇄 시스템이 되더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하려면 얘는 이제 재차해가 있었고 특수해가 있었죠. 그렇죠? 요 시스템의 이제 응답 XT를 구한다고 하면, 그래서 먼저 이제 특수해를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가진력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특수해 1, 2 이렇게 나눠서 사인 가진력에 의한 특수해, 코사인에 의한 특수해, 그리고 사인 가진력에 의한 특수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했었고, 요렇게 정리를 하면 요렇게 정리가 되면 지금 여기 안에 내용이 같은 사인 코사인의 합으로 돼 있으니까 요렇게 이제 합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2.4절에서 배웠으니까 위상과 페이지로 다시 한번 합쳐준 거죠. 그래서 요 과정을 한 번씩 더 봐주시고, 그래서 원래 이 각도였는데 여기다 이제 페이즈 2를 추가를 해서 위상과 페이즈로 다시 한번 정리를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닥가진의 특수해였고, 저희가 이 해의 의미는 이제 바닥이 요런 변이로 변할 때 가진을 받은 물체 M의 변이는 위와 같은 식으로 변한다 라는 거고, 바닥가진에서 따로 이제 재차해를 구하진 않았고 저희가 이제 특수해만 다뤘었죠. 이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특수해는 곧 정상 상태 응답이니까 어쨌거나 정상 상태 응답을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2.4절에서 특수해를 구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바닥가진의 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진동 절연으로 저희가 이제 넘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변이 전달률은 2.4절에서 그대로 배웠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상 상태의 응답을 분석하기 위해서 바닥가진 진동수가 이제 오메가 B고 시스템의 고유 진동수가 오메가 아닌데 얘를 이제 주파수비 R로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래서 바닥가진을 받는 물체의 진폭 X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이 중요하겠죠. 최종 식이. 그래서 변이 전달률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하면 바닥의 진동 변이 Y가 이제 계속 바뀔 건데, 이제 이게 Y는 최대 진동 변이죠. 진폭.
Y가 물체의 진동 변이 X로 얼마나 전달됐는가. 요 개념. 그래서 이 전달률 B, 전달률 또는 이제 전달률 B라고 하는데 요 개념이 이제 계속 나와요. 이거를 뭐 트랜스미시빌리티 레이쇼 해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책에서 이렇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TR이라고 하는 이제 전달률. 일단 저희 표기법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수식을 여러 개를 적었는데 결국에는 이 결과식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간 과정을 다 적어드린 거니까 일단 이제 결과식을 좀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지금 저희가 바닥까진 진동수가 있고 고유 진동수가 있죠. 근데 고유 진동수는 저희가 이 K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바닥까진 진동수는 저희가 바꿀 수가 없고, 그래서 오메가 n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진폭이 바뀐다. 그걸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잘못 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주파수 B R이 1에 가까워졌다. 그러면 이제 Y 대비 X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로 따지면 승차감이 매우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진 현상이고, 내가 이제 설계를 했더니 이제 R이 루트 2보다 작더라. 근데 이제 다른 요소가 또 있는데 이 전달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가 이제 이 감쇄비죠. 그렇죠? 감쇄비. 그래서 R이 루트 2보다 작을 때, 이 루트 2가 이제 중요한 지점인데 루트 2보다 작을 때, 루트 2보다 클 때를 해석을 또 따로 해요. 그래서 루트 2보다 작을 때를 보면 전달률비가 1보다 항상 크더라. 요겁니다. 그러니까 Y 대비 X가 항상 크다.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내 시스템인 물체의 운동이 바닥의 운동보다 진폭이 커진다. 그리고 이 R이 2보다 루트 2보다 작을 때는 감쇄비가 작을수록 변이 전달률이 커지더라. 요거죠. 그래서 이 감쇄비는 저희가 이제 가도 감쇄 언더댐프트 시스템 거기에 분석을 했을 때 보면 알겠지만 감쇄비가 일반적으로 클수록 오버슛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오버슛, 언더슛이 둘 다 줄어듭니다. 어떤 이제 진동 리스폰스가 있으면 이게 감쇄비가 클수록 이 오버슛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파악을 하시면 요걸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주파수가 루트 2보다 클 때, 주파수 B가 루트 2보다 클 때는 전달률 B가 1보다 항상 작더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이제 좀 좋은 영역인 거죠. 이제 설계를 하자고 하면 이제 R을 키워가지고 이 Y분의 X를 항상 줄이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전달률 B가 1보다 작아지는 게 R이 루트 2보다 클 때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어떻게 설계를 하든 물체의 운동이 바닥의 운동보다 진폭이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오히려 감쇄비가 클수록 변이 전달률이 커진다. 그렇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감쇄비가 클수록 변이 전달률이 커진다라는 거고, 요거는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감쇄비가 커지면 오버슛도 줄어들지만 언더슛도 줄어들어요. 이 오실레이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언더슛이 줄어드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2.4절에서 이제 배운 그 그림 그대로고요. 이제 절연기의 설계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바꿀 수 있는 건 이 MCK죠. 그렇죠? 뭐 M은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겠지만 뭐 질량을 줄이던가 늘리던가, 그 MCK를 바꿔서 R을 바꿀 수가 있고 감쇄비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영역으로 얘를 이제 옮길 수가 있는 거죠. 설계를 잘 하면. 그게 이제 변이 전달률에 대한 설계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어, 그 다음 저희가 이제 변이 전달률 말고 힘 전달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힘 전달률.
이게 수식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제가 이제 중간 과정을 다 적어드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과값을 보고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똑같은 이 바닥 가진 운동 상황에서 물체가 받는 힘 FT를 일단 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제 스프링이랑 감쇄기가 달려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이제 힘이 올라오죠. 그쵸? 그 올라오는 힘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고 얘가 결국에는 F는 MA를 만족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XT를 구해놨잖아요. 그쵸? 정상 상태에서의 X를 구해놨기 때문에 이 X를 여기다 대입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 미분해서 M을 곱하면 힘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구했던 이 XP를 미분해서 넣어주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최종식은 이렇게 돼요. 이 중간 과정은 이제 여러분들 보라고 제가 적어드린 거고 그래서 직접 대입해서 넣어보면 이제 미분 두 번 하면 이제 주파수 두 번 튀어나오니까 이제 오메가 B 제곱 있고 요거를 이제 R로 또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이제 이거를 무차원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거를 이제 전달률 이런 거를 표현을 하려면 디멘셔널리스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K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희 이 물체가 있으면 이제 가진의 소스는 Y죠. Y. 바닥의 변이에요. 그래서 Y를 줬을 때 힘이 얼마나 전달되느냐라는 거를 무차원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K를 곱해서 변이에다 K를 곱하면 힘이 되니까 K를 곱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우변에 이제 제타랑 R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설계할 수 있는 게 제타랑 R이라고 했죠. 그래서 변이 전달률이랑 식을 비교를 해보면 꼴이 다 같은데 여기 R 제곱만 붙어 있어요. R 제곱. 그렇죠? 요것만 이제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 힘 전달률의 물리적인 의미는 바닥의 진동 변이 Y가 물체의 얼마만큼의 힘으로 전달되는가 입니다. 역시 이걸 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이게 지금 Y축이 무차원수 힘이 되는 거고 해석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단 주파수비가 R이 1에 가까워질수록 힘 전달률이 커진다. 이제 공진 개념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누트이브보다 작을 때 감쇄비가 작을수록 힘 전달률이 커진다. 이것도 이제 같고 여기가 조금 다른데 주파수 B가 R이 누트이보다 클 때 아까 변이 전달률에서는 1보다 항상 아래였죠. 그렇죠? 근데 얘는 R이 클수록 반드시 전달률이 작아지진 않는다. 왜냐하면 R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변이 전달률이랑 비교를 해보면 식에 R 제곱이 붙어 있기 때문에 R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올라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힘 전달률은 이제 수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개념이 있다. 역시 뭐 힘 전달률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어쨌거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MCK 값을 바꿔서 R이랑 제타 값을 조정한다. 이렇게 이제 개념이 전달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진동 절연은 이제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왔고, 자, 물체가 진동원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내용이 좀 많아 보이실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면 다 비슷한 거여가지고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태까지는 이 바닥이 가진하는 경우였죠. 여태까지는 바닥이 가진하는 경우였는데 이 물체 매스 자체가 이제 진동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뭐 엔진이라던가 아니면 모터라던가 내가 이제 보호하고 싶은 물체가 자체가 이제 진동원인 경우가 있는데 그럼 얘가 진동원이니까 어떤 가진력을 받고 있다라고 저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화 가진력이 M의 작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진동원이 이 바닥 위에 있을 때 이 밑으로 전달되는 힘을
절연시키고 싶은 경우예요. 이 경우는 지금 여태까지는 무빙 베이스였죠. 그러니까 바닥이 움직이는 경우였는데 지금은 물체가 진동원이고 바닥이 고정된 경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정된 바닥이기 때문에 이 Y좌표는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Y좌표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닥에 전달되는 힘은 이제 X만의 함수로 되는 거죠. 좌표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바닥에 전달되는 힘은 이게 이제 원래 X-Y, X-Y-Y였는데 KX 플러스 CX 닷으로 되고 여기에 만약에 코사인 조화가진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요 식은 뭐냐면 이제 저희 2.2절에서 배운 그냥 이제 조화가진의 정상 상태 해죠. 특수 해골. 지금 상황에 맞춰서 이걸 식을 대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 X의 정상 상태 해가 뭐냐? 그러면 요 식을 이제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넣고 이제 역시 제가 중간 과정을 계속 적어서 좀 복잡해 보이는데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한 다음에 정리를 하면 코사인 사인 텀으로 나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여태까지 저희가 많이 했던 건데 또 이제 사인 세타 원을 이렇게 정의하고 코사인 세타 원을 이렇게 정의하면 진폭과 위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동 절연에서는 저희가 사실 진폭만 봐요. 진폭. 그래서 이 페이즈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코사인이냐 사인이냐 가진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진폭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폭만 취합니다. 진폭 FT만 취하면 힘 전달률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FT의 진폭을 여기다 넣어주고 F0를 나눠주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얘가 이제 바닥까지의 변이 전달률이랑 수식이 정확히 똑같아요. 상황은 다른데 바닥까지의 변이 전달률이랑 이 지금 고정 베이스 그리고 물체가 진동원인 케이스의 힘 전달률과 수식이 같다. 역시 얘도 이제 힘 전달률이기 때문에 물체의 힘이 바닥에 얼마만큼의 힘으로 전달되는가라는 개념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진동 절연기를 잘 설계를 해서 여기로 전달되는 지금 힘을 줄이고 싶은 거예요. 역시 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변이 전달률의 그래프랑 같아요. 모양이. 그래서 해석이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힘 전달률로 바뀐 거죠. 변이 전달률이 힘 전달률로 바뀐 거고 역시 루트 2를 기준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힘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내용은 이제 변이 전달률의 내용이고 여기는 좀 이 내용은 지워주세요. 자, 지금 저희가 이제 힘 전달률을 보고 있는 거고 물체가 진동원인 경우 그래서 요 그림은 이제 확대한 그림이에요. 여기를 이제 확대한 그림이고 루트 2보다 컸을 때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는가라는 거고 제가 변이 전달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쇄비가 커질수록 오히려 전달률이 커지더라. 왜냐하면 이제 언더슛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진동 절연은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까진 문제로 해석이 된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만약에 바닥까진 모델링이 된다 하면 요 두 가지를 일단 떠올리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줄이고 싶은 게 힘이냐 아니면 물체의 변이냐 이걸 판단을 하고 식을 골라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채팅 시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식을 비교했을 때 이 R 제곱이 붙어 있다는 게 좀 특이하죠. 그래서 얘는 R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달률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움직이는 베이스예요. 무빙 베이스. 그리고 소스 자체가 변이인 경우예요. 얘는 힘 전달률이지만 소스는 Y다라는 거고, 변이 전달률의 소스도 Y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베이스가 고정되고 바닥이 고정되고 진동원이 물체인 경우 저희가 힘 전달률만 봤습니다. 이 경우에.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고, 고정된 바닥이기 때문에 YT 떼버리고 힘 전달률을 구하면 식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얘는 고정 베이스고 소스가 힘이에요. 진동원의 소스가 힘이죠. 그렇죠? 여기 FT로 전달되려는 FT를 줄이는 개념은 지금 바닥까지는 똑같은데 소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 꼴이 이제 1번 변이 전달률이랑 같죠. 그쵸? 그래서 눈에 좀 익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진동 절연기의 설계 목적은 요런 이제 전달률들이 감소되도록 제타랑 R을 설계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시계 꼴이 같지만 이거는 이제 사실 서로 다른 절연 문제를 묘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비슷하게 저희가 KC 모델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비슷하게 나오는 거지. 서로 다른 절연 문제를 묘사한다. 이렇게 한 번씩 봐주시고, 자, 여러분 문제를 풀면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게 문제가 너무 길어서 안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한번 좀 읽어보시고 조금 제가 풀어드릴게요. 아, 이거 얘는 풀지 마시고 여기 5.6으로 넘어갈게요. 연수 문제 5.6. 이거 예제 5.2.1은 이게 답이 여러 개인 경우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해줘야 되는 거라서 이건 좋은 문제는 아니고 5.6으로 넘어갈게요.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가 지금 진동 절연 케이스를 세 가지를 배웠는데 어떤 케이스인지 한번 판단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문제에서 그림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질량이 120kg인 질량이 있고 절연기 위에 지금 물체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질량 자체가 지금 가진력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케이스 중에 세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를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에 이게 이제 매스라고 하면 얘가 어떤 가진력을 받고 있는 거죠. F라는 가진력을 받고 있고 얘가 코사인 가진력이라고 하면 이런 힘을 받고 있는 거고, 지금 절연기 위에 있어요. 그럼 절연기는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세 번째 케이스라는 걸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 베이스에 이제 좌표는 없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요런 상황이구나. 일단 이제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K랑 C가 있고,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 세 번째 식을 이제 활용해서 풀 건데, 자, 어떻게 풀 건지 조금 일단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정보를 좀 활용을 할게요. 그래서 질량 M이 이제 120이고, 그 다음 K가 700 곱하기 10의 3승.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문제 푸실 때 이제 미터랑 뉴턴 이런 SI 유닛으로 다 바꿔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얘가 지금 저희가 이제 RPM으로 계속 문제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회전하는 뭐 전동기라던가 엔진이라던가 RPM 단위를 다 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진력의 주파수인데 얘를 이제 라드 퍼 세크로 바꿔줘야 돼요. 요거는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라드 퍼 세크로 바꾸는 거는 RPM을 라드 퍼 세크로 바꾸는 거는 60분의 2 파이를 곱해주시면 돼요. 얘가 그래서 377 라드 퍼 세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요런 주파수에 350N의 수직 외란 힘을 유발한다. 그러면 350N은 F0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전달률 비를 계산하라. 그러면 이제 그 식을 쓰면 되는 거고. 근데 A번 문제를 봤더니 어떤 이제 불균형 힘, 그러니까 힘이 지금 이 외란이 작용하는 힘이고 얘가 이제 불균형이기 때문에 진동을 발생을 시킬 건데 운동의 진폭을 계산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운동의 진폭을 계산하라. 그럼 뭘 구하라는 얘기죠? 라지 X를 구하라는 거예요. 라지 X.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 진동 절연을 배울 때 얘는 지금 이 세 번째 케이스는 힘에 대해서만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이제 당황하실 필요 없고 요게 뭐냐면 요게 결국에는 저희가 2장에서 다뤘던 그냥 시스템이죠. 그냥 조화 가진 시스템. 그래서 저희가 중간고사 이전에 배웠던 요식을 가져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스몰 F0는 이제 n분의 라지 F0니까 n분의 라지 F0 계산해주면 얘가 이제 2.917 정도 나와요. 제가 계산해봤는데 2.917 나오고 밑에 저희가 구했던 식들을 써볼게요. 오메가 n을 구해줘야 되는데 오메가 n 위에다 적을게요. 오메가 n이 루트 n분의 k죠. 얘가 76.37. 그리고 문제에서 감쇄비가 주어졌습니다. 감쇄비가 0.2라고 주어졌고 이렇게 숫자를 그냥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2.13 10의 마이너스 5승. 단위 주의해 주시고 이제 저희가 SI 유닛으로 바꿨기 때문에 미터로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B번은 이제 전달률 B를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무슨 전달률 B인지, 변인지 힘인지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세 가지 케이스 중에 세 번째 케이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힘 전달률 B를 구하라는 걸로 이제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걔를 식을 그대로 적어 볼게요. 요거는 이제 저희 여러분들 보시고 하시면 되니까. 잠깐만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R만 구해서 대입을 해주면 오메가. 그래서 얘가 이제 4.93이 나오고요. 그 제타는 0.2죠. 제타는 0.2. 대입을 해주면 0.0945가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수식을 쓸지만 알면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시고 C번을 한번 구해볼까요? C번. 여기를 한번 정리를 하시고, C번을 어떻게 구할지 한번 생각 한번 해주세요. 절연기를 통해 지면에 전달되는 힘의 크기니까 힘을 구하라는 건데 어떤 F를 구하라는 건지. C번은 FT를 구하라는 거죠. FT. 이 변이 전달률에 있는 FT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F0 곱하기 힘 전달률. 왜냐면 이제 F0분의 FT가 힘 전달률이죠. 그리고 소스가 F0예요. 힘의 소스, 아니, 진동의 소스가. 근데 힘 전달률을 저희가 B번에서 구했죠. F0가 지금 350이고 0.0945. 이렇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용어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전달되는 힘이 뭐냐. 그러니까 트랜스미티드 폴스니까 FT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진폭 이런 건 이제 라지 X인 거죠. 그 전달률 B가 나왔으면 이게 이제 변이 전달률인지 힘 전달률인지 이 정도 이제 따져주시면 되겠 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